아버님, 잠시 산책하고 올게요. 매일 9시 30분 아들이 출근한 후에만 뒷산으로 향하는 며느리. 어디 다녀왔니? 얼굴이 좀 붉어진 것 같은데. 아, 그냥 산을 좀 올라갔다 왔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가는 늘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산책하고 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게 순덕이가 마시던 막걸리 아닌가? 며느리가 뒷산에 가져가는 물건들. 돌아올 때는 항상 빈손이었습니다. 내가 뒷산에 가는 거 아버지가 알고 있어. 70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끝까지 추적한 끝에 발견한 것은 며느리는 과연 뒷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눈물과 감동으로 끝나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립니다. 인생은 드라마 시작할게요. 가을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한수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아내 김순덕이 세상을 떠난 지 1년하고 5개월째였거든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마치 몸의 절반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옆자리를 확인하게 되고 저녁 뉴스를 볼 때면 순덕이와 함께 나누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리워졌죠. 텔레비전에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고 투덜대던 순덕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김치찌개 끓일까? 순덕이가 부엌에서 물어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응, 좋지. 돼지고기 좀 넣고 끓여. 그렇게 대답하고 나면 금세 고소한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순덕이는 참 좋은 아내였습니다. 성격도 온화했고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냈죠. 특히 며느리들을 친딸처럼 아꼈어요. 큰 며느리 정은이와 둘째 며느리 미영이 모두 순덕이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순덕이도 우리 며느리들 참 착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나 몰라라고 늘 자랑하곤 했죠. 실제로 두 며느리 모두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했습니다. 순덕이가 당뇨병으로 고생할 때도 매일 번갈아 가며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입원했을 때도 밤낮으로 간병을 도맡아 했어요. 순덕이가 마지막에 입원했을 때는 두 며느리가 교대로 병실을 지켰죠.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영이가 순덕이의 손을 잡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 순덕이는 미영이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워, 우리 미영아.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라고 말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둘째 며느리 윤미영은 특별했습니다. 큰 며느리 정은이는 친정이 시내에 있어서 자주 드나들었지만 미영이는 부산 출신이라 친정 식구들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순덕이를 더욱 의지했고 순덕이도 미영이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미영이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식당에서 일하다가 정민이를 만났죠. 처음 집에 인사를 온 날 순덕이는 미영이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해 보여. 우리 정민이가 복이 많구나. 순덕이는 그날 저녁 한수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미영이는 첫 만남부터 예의 바르고 정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공손한 자세로 인사를 드렸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민 오빠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미영이의 첫 인사말에 순덕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고 착하구나. 어서 들어와, 차 한잔하자.
그날부터 순덕이와 미영이는 특별한 인연을 맺었어요. 미영이가 친정 어머니를 어릴 때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덕이는 더욱 안쓰러워했죠.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가 되어줄게. 순덕이는 진심으로 미영이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미영이도 순덕이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순덕이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혼수품을 장만할 때도 함께 다니고 결혼식 드레스를 고를 때도 같이 가서 조언해 주었죠. 미영이에게는 친정 어머니가 해주어야 할 모든 역할을 순덕이가 대신해 주었던 겁니다. 미영아, 너는 참 마음씨가 고와. 우리 정민이가 복이 많아서 너 같은 아내를 만났구나. 순덕이는 틈만 나면 미영이를 칭찬했어요. 실제로 미영이는 정성스러운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뒀다가 해드리고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차렸죠. 미영이와 둘째 아들 정민이는 결혼한 지 8년째였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젊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순덕이는 늘 손자, 손녀 보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며 부담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민이는 시내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했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때로는 지방 출장으로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한수 할아버지와 미영이가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영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할 법도 한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 것 같았어요. 특히 순덕이와는 마치 친모녀처럼 지냈죠. 어머님, 오늘 시장에서 고등어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조림해드릴까요? 그래, 미영아. 내가 해주는 고등어 조림이 제일 맛있어. 이런 대화가 매일 오갔어요. 미영이는 순덕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 애썼습니다. 순덕이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도 미영이가 가장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당뇨 환자용 식단을 공부해서 매일 혈당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 드렸죠. 혈당 체크도 미영이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고마워. 순덕이는 미영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미영이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해요라고 대답했죠. 실제로 미영이에게 순덕이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자란 미영이에게 순덕이는 진짜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미영이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주고 고민이 있을 때는 따뜻하게 조언해 주었죠. 미영아, 넌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준 딸이야. 정민이도 너 만나고 나서 성격이 많이 좋아졌어. 순덕이의 이런 말들이 미영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순덕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면서 합병증이 생겼고 급기야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미영이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미영아, 너까지 몸 상하면 안 돼. 집에 가서 쉬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미영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순덕이가 좋아하는 죽을 끓여 병원으로 가져갔어요. 간병인이 있었지만 미영이가 직접 해드리는 것을 순덕이가 더 좋아했거든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순덕이는 몸이 아픈데도 미영이가 가져온 음식은 꼭 다 드셨어요. 미영이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었겠죠. 입원 생활이 2달째 접어들 무렵 순덕이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날 밤 미영이는 순덕이의 손을 잡고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어머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미영아,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항상 함께야. 순덕이는 숨이 가쁜데도 미영이를 위로해주려 애썼어요. 그때 순덕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죽으면 뒷산 벚꽃나무 아래 묻어줘. 내가 어릴 때부터 그 나무를 참 좋아했거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쉬고 싶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미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지만 순덕이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어요. 한수 할아버지와 정민이는 그때 잠깐 커피를 마시러 나갔다가 그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미영이만이 순덕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었던 거예요. 미영아, 너 정말 고마웠어.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정민이 잘 부탁해. 그리고 아버님도 혼자 두지 말고 잘 모셔줘. 어머님, 약속해, 미영아. 네, 어머님. 약속드릴게요. 그것이 순덕이와 미영이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순덕이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벚꽃나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산속에 매장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가족들은 시내 공동묘지에 순덕이를 모시기로 했어요. 미영이는 순덕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미영이는 다른 누구보다 슬퍼했어요. 친정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오열했죠. 조문객들도 며느리가 친딸보다 더 슬퍼하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미영아, 너무 슬퍼하지 마. 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아파하시는 걸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정민이가 위로했지만 미영이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야위러 갔습니다. 순덕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미영이는 변함없이 시아버지를 모셨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순덕이가 끓여주던 방식 그대로 된장국을 끓여주고 순덕이가 만들어주던 반찬들을 하나하나 배워서 만들어놨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해주시던 무나물 만들어봤어요. 맛이 어떠세요? 응, 맛있다. 순덕이랑 똑같네. 한수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미영이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렸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순덕이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민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슬픔을 일로 달래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몸 상할까봐 걱정돼. 괜찮아.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정민이는 아내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남자는 일로 슬픔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낮 시간에는 대부분 한수 할아버지와 미영이만 집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덕이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드라마 오늘도 하네요. 같이 볼까요? 그래, 보자. 순덕이가 그 드라마 참 좋아했지. 그런 일상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눈에 띄기 시작했죠. 매일 오후 2시 30분 정민이가 출근하고 집안일을 마무리한 미영이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님, 잠시 산책하고 올게요라고 말하고는
뒷문으로 나가더니 뒷산 쪽으로 향했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한수 할아버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젊은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수도 있고 운동도 할 겸 산에 오르는 거겠죠. 순덕이가 살아계실 때도 가끔 동네 부인들과 함께 뒷산에 나물 캐러 가곤 했으니까요. 미영아, 산책 다녀와. 날씨 좋으니까 기분 전환도 되겠다. 네, 아버님. 1시간 정도 후에 들어올게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미영이는 집을 나섰어요. 한수 할아버지는 혼자 남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2주일, 3주일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의 뒷산행이 너무 규칙적이었거든요. 첫째, 시간이 정확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정민이가 출근한 지 정확히 30분 후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알람 시계라도 맞춰놓은 것처럼 정확했어요. 둘째, 날씨에 상관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에도 눈이 펄펄 날리는 날에도 예외가 없었어요. 한수 할아버지가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산책 그만둬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라고 하며 나갔습니다. 셋째, 가방을 들고 간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한 산책이라면 빈손으로 가면 될 텐데 항상 작은 가방이나 봉지를 챙겨서 나갔어요. 때로는 도시락통 같은 것을 들고 가기도 했고 때로는 꽃다발을 들고 가기도 했죠. 넷째, 돌아올 때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상쾌한 운동 후의 표정이 아니라 뭔가 무겁거나 슬픈 기색이 역력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을 때도 있었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일 때도 있었습니다. 미영아, 산책 잘했니?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았겠구나. 한수 할아버지가 돌아온 미영이에게 물어보면 미영이는 항상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네. 그냥 조용해서 좋았어요. 대답은 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시선도 자꾸 피하는 것 같았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죠. 정말 기분 좋은 산책을 하고 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영이가 뒷산에 갈 때마다 서로 다른 물건들을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월요일에는 예쁜 꽃 한 다발을 사와서 가져갔습니다. 화원에서 산 것 같은 깔끔하게 포장된 꽃다발이었어요. 화요일에는 사과와 배를 예쁘게 담은 바구니를 들고 갔죠. 수요일에는 향이 든 작은 봉지를 보았고 목요일에는 술병 같은 것을 가져가는 걸 창문 너머로 목격했습니다. 이상하네. 산책하러 가는데 왜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한수 할아버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뒷산에 누군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걸까? 가장 의아했던 건 미영이가 돌아올 때의 모습이었어요. 가져갔던 물건들은 대부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꽃도 과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표정이 늘 달랐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린 듯한 자국이 있었고 때로는 마음이 편해진 듯한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다시 평소의 밝은 며느리로 돌아왔죠. 아버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 시장에서 고등어가 싱싱한 게 들어왔어요. 미영아, 너 어디 다녀왔니? 얼굴이 좀 붉어진 것 같은데. 아, 그냥 산을 좀 올라갔다 왔어요. 공기가 좋아서요. 항상 그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만두곤 했어요. 하지만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미영이가 나간 후 한수 할아버지도 잠깐 마당에 나갔다가 우연히 미영이의 뒷모습을 봤어요. 뒷산으로 향하는 건 맞았지만
걸음걸이가 단순히 운동하러 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듯한 진지한 걸음걸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한수 할아버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창문 밖을 내다본 순간이었어요. 미영이가 뒷문 쪽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수 할아버지가 잘 아는 물건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순덕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막걸리였습니다. 송명섭이라는 브랜드의 막걸리였는데 순덕이는 그 막걸리만 고집했어요. 이게 제일 부드럽고 맛있어라고 하면서 다른 막걸리는 마시지 않았죠. 저게 순덕이가 마시던 막걸리 아닌가? 순덕이는 가끔 저녁에 막걸리 한 잔씩 하는 걸 좋아했어요.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막걸리 한 잔 어때? 하면서 안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곤 했죠. 파전을 붙여서 막걸리와 함께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인 것은 순덕이가 좋아하던 장미꽃이었어요. 예쁜 장미꽃 한 다발이었는데 순덕이는 장미꽃이 참 예쁘다면서 자주 사와서 거실에 꽂아놓곤 했어요. 세 번째는 순덕이가 즐겨 먹던 단감이었습니다. 가을철만 되면 순덕이는 꼭 단감을 사왔어요. 이 단감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라고 하면서 한수 할아버지에게도 자꾸 권했죠. 네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작은 향 봉지였습니다. 순덕이가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가끔 마음이 답답할 때 향을 피우면서 마음을 다스리곤 했어요. 이상하네. 왜 하필이면 순덕이가 좋아하던 것들만. 한수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정확했어요. 혹시 미영이가 시어머니를 그리워해서 그런 물건들을 가져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면 왜 혼자서만 가는 걸까? 자신도 함께 가자고 하면 되지 않나? 더 자세히 보니 다른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술잔 2개, 하얀 접시, 그리고 작은 수건까지. 마치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차리려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는 모든 물건을 큰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중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미영이가 돌아왔을 때 한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영아, 혹시 오늘 막걸리 가져갔니? 막걸리요? 미영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빈 가방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미영이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막걸리를 가져간 건 맞았어요. 그것도 순덕이가 좋아하던 바로 그 막걸리를요. 아버님, 왜 갑자기 막걸리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야, 그냥 순덕이가 좋아하던 게 생각나서. 아, 어머님이 막걸리 좋아하셨죠. 가끔 드시던 모습이 생각나요. 미영이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한수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미영이가 뒷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순덕이가 좋아하던 것들을 가져가는 걸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뒷산에 무슨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건 아닐까? 미영이만 아는 비밀스러운 곳이 있는 걸까? 아니면 더 나쁜 상상도 들었어요. 혹시 미영이가 무슨 미신적인 일에 빠진 건 아닐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이비 종교나 무속인 같은 사람들에게 속은 건 아닐까? 향을 가져가는 것도 그런 의식에 쓰려는 건지도 모르죠.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시아버지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 할아버지는 미영이를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아버님, 아침 드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미역국 끓였어요. 미영이가 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순덕이가 좋아하던 음식. 이것도 우연일까요? 미영아, 요즘 너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이요? 별로 없는데요. 그냥 표정이 좀 무거워 보여서. 아,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미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9시 30분이 다가오자 한수 할아버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미영이가 뒷산에 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물건들을 가져갈까요? 며칠 후 한수 할아버지는 이웃집 박영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마을에서 소문을 가장 빨리 아는 분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먼저 알고 계셨죠. 그리고 한수 할아버지와는 오래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한수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덕이 없으니까 많이 적적하시죠? 그렇지 뭐. 그래도 미영이가 잘 챙겨줘서 견딜만해. 아, 그런데 말이에요. 영자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요즘 매일 뒷산에 간다던데요? 한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동네에서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아, 그냥 산책하는 것 같은데. 산책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에요. 우리 집 창문에서 보이거든요. 정확히 매일 같은 시간에 가더라고요. 그것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짐없이요. 영자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들고 다니던데요. 꽃도 들고 가고 음식 같은 것도 가져가고. 산책하는 사람이 그런 걸 왜 가져가겠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글쎄오시다. 한수 할아버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어르신도 혹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동네 사람들이? 네. 김할머니도 그러시고 이 아주머니도 그러시고 모두들 궁금해해요. 도대체 뒷산에서 뭘 하는 건지. 영자 할머니의 말에 한수 할아버지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신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혹시 뒷산에 누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닐까요? 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나러 가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무슨 모임 같은 데 나가는 건지. 좋은 일이면 왜 숨기겠어요? 가족들이랑 함께 가면 되잖아요. 영자 할머니의 말이 한수 할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 산책이라면, 정말 좋은 일이라면 왜 혼자서만 가는 걸까요? 영자 할머니 생각에는 뭘 하러 가는 것 같아요? 글쎄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뭔가 남들에게 말 못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겠어요? 그날 저녁 한수 할아버지는 미영이를 더욱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미영아, 오늘도 산책 갔다 왔지? 그날 저녁 한수 할아버지가 돌아온 미영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요즘 매일 가는 것 같던데 피곤하지 않니? 다른 곳으로 가서 구경할 생각은 없고? 아니에요. 뒷산이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좋아요. 운동도 되고요. 미영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한수 할아버지 눈에는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 눈을 마주치기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혹시 거기서 누구 만나는 사람 있니? 동네 아줌마들이랑 함께 가거나? 아니요. 혼자 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서요. 그래. 혼자 가면 심심하지 않니? 괜찮아요. 생각도 정리되고 좋아요. 미영이는 대답을 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한수 할아버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수 할아버지는 본격적으로 미영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가져가는 물건들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체크했어요.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한수 할아버지는 미영이의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정말로 매일 9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뒷산으로 향했고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후에 돌아왔어요. 가져가는 물건들도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장미꽃과 사과를 가져갔고 화요일에는 막걸리와 전병을 가져갔어요. 수요일에는 향과 초 같은 것들을 가져갔고 목요일에는 또 다른 과일들을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에게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런데 누구한테? 한수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뒷산에 홀로 사는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분이 계셔서 미영이가 도와드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면 왜 비밀로 하는 걸까요? 좋은 일이라면 가족들에게 말하고 함께 도우면 되는데 더 이상한 건 가져가는 물건들이 모두 순덕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순덕이가 좋아하던 장미꽃, 순덕이가 즐겨 마시던 막걸리, 순덕이가 자주 사던 과일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혹시 미영이가 시어머니를 그리워해서 그런 물건들을 가져가는 건가? 그렇다면 어디에? 왜? 한수 할아버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에는 뭔가 어색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감시했다는 걸 들키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던 중 금요일 오후에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미영이가 평소보다 더 많은 물건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꽃, 과일, 떡, 그리고 심지어 작은 술상까지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는 문득 그 모습을 보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사상을 차릴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저게 뭐야? 마치 제사상 같은데. 그 순간 한수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미영이가 뒷산 어딘가에서 시어머니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순덕이의 산소는 신의 공동묘지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사는 집에서 지내는 것이 맞고 굳이 혼자서 뒷산에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럼 도대체 뭘 하러 가는 거지? 하지만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영이가 준비하는 물건들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제사상과 비슷했어요. 과일, 떡, 술, 그리고 향까지. 한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너무 못된 시아버지 같았어요.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이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린 것들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큰 보따리에 모든 걸 담아서 조심스럽게 들고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한수 할아버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오늘은 정말로 따라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70대의 나이에 며느리를 미행한다는 게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 궁금증을 풀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오늘 확인하고 나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어. 한수 할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써서 얼굴을 가렸어요. 혹시 미영이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미영이가 뒷문을 나서자 한수 할아버지도 잠시 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미영이가 뒷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을 뒤편에는 그리 높지 않은 야트막한 산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끔 산책을 하거나 나무를 캐러 가는 곳이었죠. 한수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순덕이와 함께 가끔 올라가곤 했었어요. 미영이는 산길을 따라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는 들키지 않으려고 한참 뒤에서 따라갔어요. 하지만 나이가 나이다 보니 금세 숨이 차고 다리도 아파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운동을 좀 할 걸. 그래도 참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궁금증이 컸거든요. 미영이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도 발걸음이 꽤 빨랐어요. 산길에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올라가니 미영이가 잠시 멈춰 섰어요. 한수 할아버지는 급히 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미영이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더니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산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길도 아닌 곳으로 가네. 한수 할아버지는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찔러서 아팠지만 참았어요. 발밑에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5분쯤 더 가니 미영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한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어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미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희미하게 향 냄새가 났습니다. 분명한 향 냄새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 같았는데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한수 할아버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고 입도 바짝 말랐습니다. 나뭇가지들을 조심스럽게 헤치며 다가가니 저 앞쪽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큰 벚꽃나무가 하나 서 있었고 그 근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벚꽃나무 뒤편으로 돌아가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영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뭔가 작은 돌무더기 같은 것 앞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오늘 가져온 꽃과 과일, 그리고 작은 술잔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향도 피어오르고 있었고요. 어머님, 오늘도 왔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라고? 한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여기는 공동묘지도 아니고 그냥 산속인데요. 정민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일이 좀 바빠서 피곤해하지만 건강해요.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미영이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미영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이상한 의식을 하는 건 아닐까?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막걸리 가져왔어요. 그리고 단감도요. 가을이라 단감이 참 달아요. 미영이는 술잔에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정말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정성스럽게 과일을 다시 배치하고 꽃을 바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아프실 때 더 자주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미영이가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 왜 이런 곳에서 혼자 이런 일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괜찮으신 것 같지만
가끔 혼자 우시는 걸 봐요. 어머님이 그리우신가 봐요. 저도 어머님이 그립지만 아버님 앞에서는 울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며 한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신이 혼자 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미영이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때 미영이가 가방에서 편지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에서 편지지를 꺼내더니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편지를 써왔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요. 미영이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오는 내용이었지만 한수 할아버지는 몇 마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 어제 아버님이 어머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던 김치찌개가 그리우시다면서요. 제가 만들어드렸지만 어머님 맛은 안 나나 봐요. 한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더욱 뭉클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순덕이가 끓여주던 김치찌개가 그리웠다고요. 제가 더 노력해서 어머님 음식 맛을 배울게요. 어머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시겠지만 이제는 혼자서 해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이해해 주세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미영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정민이가 요즘 아이 이야기를 자꾸 꺼내요. 어머님도 손자, 손녀 보고 싶으시죠?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세요. 미영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 앞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덤을 정리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풀을 뽑고 돌들을 다시 배치했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마 이곳이? 설마 미영이가 이곳에 순덕이를 위한 무덤 같은 것을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순덕이는 분명히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던 분이 어머님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인 저에게 어머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셨거든요. 이 말을 들으며 한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가 친정 부모님을 일찍 잃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순덕이를 이렇게까지 그리워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해요. 뒷산 벚꽃나무 아래 묻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건상 공동묘지에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실망하셨을까봐 걱정이에요. 그 순간 한수 할아버지는 번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덕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잠깐. 생각해보니 순덕이가 병원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나 죽으면 뒷산 벚꽃나무 아래 묻어줘. 어릴 때부터 그 나무가 참 좋았거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때 한수 할아버지는 무슨 소리야,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라고 대답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설마 정말로 산속에 묻을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영이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공동묘지에 모셨지만 순덕이의 마음만이라도 이곳에 모시고 싶었던 거였어요. 어머님이 원하셨던 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어머님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라도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한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영이가 이런 마음이었다니. 순덕이의 마지막 소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민이나 아버님이 걱정하실까봐 정민이가 출근한 후에만 와요. 혼자만의 비밀이지만 어머님은 이해해 주시겠죠?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는 그때의 기억을 더 자세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순덕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창밖의 벚꽃나무를 바라보며 했던 말이었어요. 봄이었고 병원 창밖에도 벚꽃이 피어 있었죠. 여보, 우리 집 뒷산 벚꽃나무 기억하지? 내가 시집 왔을 때부터 그 나무가 거기 있었어. 45년 동안 매년 봄마다 꽃을 피워줬지. 순덕이는 그때 아련한 표정으로 말했었어요. 그 나무 아래서 아이들이랑 소풍도 하고 꽃 구경도 하고 참 좋은 추억이 많아. 나중에 나 죽으면 그 나무 아래 묻어줘. 거기서 쉬고 싶어. 한수 할아버지는 그때 순덕이의 손을 잡고 뭔 소리야. 아직 멀었어.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말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공동묘지에 모실 생각만 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는 달랐습니다. 미영이는 그 말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제가 매일 여기 와서 어머님께 인사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꽃도 가져오고 좋아하시던 음식도 가져와서 함께 나눌게요. 미영이가 계속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지도 모르지만 어머님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하는지, 어머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외로운지. 한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며느리를 자신은 의심하고 있었다니. 뒷산에서 무슨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니. 미영이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조심스럽게 접어서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무더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돌을 만지면서 정성스럽게 배치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이에요. 정민이가 일찍 오는 날이거든요. 내일 또 올게요. 항상 여기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미영이가 일어서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꽃은 그대로 두고 과일과 술은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는 급히 더 깊숙한 곳으로 숨었습니다. 미영이가 돌아가는 길에 마주칠까봐 걱정됐거든요. 미영이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영이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한수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본 것이 정말일까? 미영이가 이런 깊은 마음으로 순덕이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조심스럽게 미영이가 있던 곳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미영이가 떠난 후 한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 장소로 다가갔습니다. 큰 벚꽃나무 아래에는 정말로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어요. 누군가 정성스럽게 돌들을 쌓아 올린 것 같았습니다. 그 앞에는 미영이가 놓고 간 장미꽃이 있었고 향의 재가 아직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주변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나뭇가지로 경계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말 무덤인가? 하지만 무덤치고는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묘지가 될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속의 한자리일 뿐이었거든요. 한수 할아버지는 돌무더기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벚꽃나무 뒤편에서 작은 플라스틱 함을 발견했어요. 투명한 통이었는데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모두 미영이의 글씨로 쓰인 것 같았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맨 위에 있는 편지 하나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오늘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년하고 2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어머님이 정말 안 계신다는 게. 한수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들은 모두 순덕이에게 쓴 것이었어요. 제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던 분이 어머님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인 저에게 어머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셨거든요. 어머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들,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손길들, 모든 것이 그리워요. 편지를 읽으면서 한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영이가 이런 마음으로 순덕이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어머님, 아버님이 어제 혼자서 울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그리우신가 봐요. 저도 어머님이 그립지만 아버님 앞에서는 울 수가 없어요. 그분도 슬프실 텐데 제가 더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한수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혼자 울었던 것을 미영이가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미영이도 그런 배려를 하고 있었다니. 다른 편지도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정민이가 요즘 일에만 매달려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슬픔을 일로 달래려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 그런가 봐요. 하지만 가끔씩 어머님 사진을 보며 한숨 쉬는 걸 봐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어머님,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아버님이 맛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맛이랑 똑같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어머님이 그리우셨나 봐요. 편지 하나하나에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영이를 의심하고 감시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부족한 며느리인가 봐요. 어머님처럼 아버님을 잘 모시지 못하겠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는지 가르쳐주고 싶으시겠지만 이제는 혼자서 해야 하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미영이가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는 미영이가 자신을 잘 모시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어머님께 무엇을 해드렸는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자주 안아드릴 수 있었는데 편지에는 미영이의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는 미영이가 이런 마음의 짐을 혼자 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 편지는 가장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아버님이 어머님 옷장을 열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 향수 냄새를 맡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찢어져요. 어머님도 아시죠? 아버님이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하셨는지. 한수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의 행동들이 다 미영이에게 보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덕이의 옷장을 열어서 냄새를 맡던 것도, 혼자 있을 때 순덕이 사진을 보며 한숨 쉬던 것도,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아버님이 외롭지 않으시도록, 어머님이 안 계셔도 따뜻한 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어머님이 원하셨던 대로 이곳에서 편안히 쉬세요. 한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며느리를 자신은 의심하고 있었다니. 편지를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넣고 한수 할아버지는 벚꽃나무 아래 돌무더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이곳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곳은 미영이가 순덕이를 위해 만든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순덕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시어머니와 대화하며 그리움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순덕아, 미안해. 내가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우리 집에 보내줬는데 나는 그 아이를 의심했어. 한수 할아버지는 돌무더기 앞에서 순덕이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영이가 내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구나.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어. 한수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안함, 고마움, 감동이 뒤섞여서 어떤 감정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산속에는 저녁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한수 할아버지는 미영이가 매일 이 길을 오르내렸다는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한번 올라오는 게 이렇게 힘든데 매일 무거운 짐까지 들고 이 길을 걸었다니. 돌무더기 주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미영이의 정성이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작은 돌들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고 주변의 잡초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벚꽃나무 주변도 낙엽을 치워서 단정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모든 걸 혼자서 했구나. 한수 할아버지는 미영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이곳에 쏟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온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꾸준히 와서 조금씩 갖고 온 흔적들이 역력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수 할아버지의 머릿속은 온통 미영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동안 미영이를 어떤 눈으로 봤는지, 얼마나 의심했는지 돌이켜보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영자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동네 사람들도 다 오해하고 있을 텐데. 한수 할아버지는 이웃들에게 미영이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던 것도 후회됐어요. 앞으로는 미영이를 보호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한수 할아버지는 미영이의 편지 내용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들이 가슴을 울렸어요. 자신이 혼자 울고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배려, 더 잘 모시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마음.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런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집에 도착하니 미영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밑반찬들, 순덕이가 해주던 방식을 흉내내려고 애쓰는 모습들. 아버님 오셨어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미영이의 밝은 인사가 한수 할아버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뒷산에서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고 왔을 텐데 집에 와서는 이렇게 밝게 웃고 있다니. 한수 할아버지는 미영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역시나 눈가가 살짝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미영이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한수 할아버지가 부르자 미영이가 돌아보았어요. 네, 아버님. 고맙다. 정말 고마워. 갑작스러운 감사 인사에 미영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인데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해주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한수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영이가 잠시 멈칫했어요.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수 할아버지는 미영이가 차려준 밥상을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매일 이런 정성을 받고 있었다니. 그리고 미영이는 그런 정성을 들이면서도 혼자서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미영아, 이 나물 맛있네. 어떻게 만든 거야? 어머님이 해주시던 방식대로 만들어 봤어요.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고 마늘은 적게 넣는 게 포인트래요. 순덕이가 그렇게 알려줬구나. 네, 어머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서툴러서 몇 번이나 다시 해봤는데 어머님이 참을성 있게 알려주셨죠. 미영이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순덕이를 많이 그리워하는구나. 네, 많이 그리워해요. 어머님이 계셨으면 지금쯤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드라마도 보고.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가가 살짝 촉촉해지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혹시 너 혼자 너무 많이 참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해. 우리 가족이잖아. 한수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미영이가 깜짝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한수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쓴 편지들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자신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고. 한수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영이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잘못하면 미영이가 더 당황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미영이는 어김없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의심 대신 고마움이, 불안 대신 미안함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미영이가 뒷산에 올라간 동안 한수 할아버지는 집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미영이가 계속 혼자서 그 무거운 마음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어. 미영이도 혼자 있기보다는 함께하는 게 좋을 거야. 한수 할아버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후에 미영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한 거예요. 그 사이 한수 할아버지는 미영이를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요. 미영이가 얼마나 세심하게 자신을 챙기고 있는지, 얼마나 순덕이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미영아,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야,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북어국 끓여드릴까요? 그래, 좋지. 순덕이가 북어국 참 잘 끓였는데.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한수 할아버지는 미영이의 얼굴에서 아련한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순덕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영이의 눈빛이 촉촉해지는 것도 보였고요. 어느 날 오후 미영이가 뒷산에서 돌아온 후 한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미영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은데?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미영이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한수 할아버지는 미영이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뜻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하는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민이가 일찍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미영이는 뒷산에 가지 못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민아, 미영이가 어디 갔니? 아, 산책 간다고 했어요. 금방 올 거래요. 정민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내의 규칙적인 산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돌아온 미영이는 평소보다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정민이가 일찍 온 걸 예상하지 못했던 거겠죠. 여보, 어디 다녀왔어? 뒷산에 산책 갔다 왔어. 요즘 매일 가는 것 같던데 그렇게 좋아? 응,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좋아. 정민이는 그 정도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더 자세히 묻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날 한수 할아버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비밀을 안고 있을 수 없었어요. 미영이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이가 평소처럼 뒷산에서 돌아왔을 때 한수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아,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아버님. 미영이가 소파에 앉자 한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미영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뒷산에 가는 거 아버지가 알고 있어. 미영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그게 괜찮아. 화내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고맙다고 하고 싶어서. 미영이가 놀란 눈으로 한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매일 같은 시간에 혼자서 산에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은 상상도 했지.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따라가 봤어. 그리고 내가 쓴 편지들도 읽어봤어. 아버님,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내 비밀을 몰래 본 것도 미안하고 의심한 것도 미안해. 하지만 그 편지들을 읽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순덕이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 나도 기억해. 뒷산 벚꽃나무 아래 묻어달라고 했지. 그때 나는 그냥 아픈 사람이 하는 소리려니 했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간직해왔던 비밀이 들켜버린 당황감과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대한 감동이 뒤섞여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몰래 그런 곳을 만들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이상하다고? 아니야, 미영아. 고맙다고 해야지. 한수 할아버지가 미영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그 나무를 좋아하셨어요. 봄에 꽃이 필 때면 꼭 보러 가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동묘지에 모실 수밖에 없어서 어머님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미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원하셨던 곳에서라도 편안히 계실 수 있게. 한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은 순덕이의 마지막 소원을 잊고 지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소중히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었다니. 왜 혼자서만 갔니? 나도 함께 가고 싶었을 텐데. 정민이나 아버님이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까 봐 무서웠어요. 바보야. 이런 마음을 이상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한수 할아버지가 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편지들 읽어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순덕이를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의심만 했어. 아버님이 의심하셨다고요? 응.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건 아닌가 싶었어. 아니면 도박을 하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 아닌가 하고. 정말 미안해. 미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아버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알아.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지. 한수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내 편지에서 본 게 있어. 나를 잘 모시지 못한다고 걱정하는 내용 말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 너만큼 잘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순덕이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있을 거야. 정말요?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하기는. 매일 따뜻한 밥 해주고 순덕이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 반찬 만들려고 애쓰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겼어. 미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이니까요. 가족. 한수 할아버지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지. 그런데 나는 가족인 내가 혼자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 힘들지 않아요. 어머님 생각이 나서 가끔 슬플 뿐이에요.
그래서 매일 뒷산에 가서 순덕이와 이야기하는 거구나. 혼자서 그 슬픔을 감당하면서 한수 할아버지는 미영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가지 마. 나도 함께 가고 싶어. 미영이가 놀란 눈으로 한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순덕이는 내 아내이기도 하잖아. 나도 보고 싶고 할 말도 많아. 그리고 내가 만든 그 특별한 곳도 제대로 보고 싶고. 미영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혼자서 어머님께 인사드리는 게 외로웠는데. 앞으로는 둘이서 함께 가자. 순덕이도 우리가 함께 오면 더 좋아할 거야.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집안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 할아버지와 미영이는 순덕이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덕이가 좋아하던 음식, 자주 하던 말, 웃기던 버릇들. 어머님이 김치찌개 끓이실 때 꼭 이번엔 맛있게 될 거야 라고 혼잣말 하셨어요. 맞아. 그리고 맛보고 나서는 항상 괜찮네 라고 하셨지. 겸손하신 분이었어. 어머님이 빨래 계실 때도 참 신기했어요. 저는 아무렇게나 개는데 어머님은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순덕이는 뭐든지 정성스럽게 하는 분이었지. 그런 어머니를 둔 우리가 참 행복했어. 둘은 순덕이를 그리워하면서도 즐거운 추억들을 공유했습니다. 슬픔을 나누니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내일부터 함께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럼. 나도 순덕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동안 미영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었다는 것도 말해주고 싶고,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아버님이 함께 와주시면. 그 밤 한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며칠 동안 미영이를 의심하며 괴로워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대신 훌륭한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서만 간직해야 했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앞으로는 시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아침을 맞았어요. 아버님, 오늘 어머님께 가져갈 꽃 어떤 걸로 할까요? 순덕이가 좋아하던 분홍 장미꽃이 좋겠구나. 그리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사과도 가져가요. 요즘 사과가 참 달아요. 좋지. 막걸리도 가져가자. 순덕이가 좋아하던 그 막걸리 말이야. 두 사람은 함께 순덕이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비밀스럽게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한수 할아버지와 미영이는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혼자서만 가던 길을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이 미영이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버님, 길이 좀 험해요.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하지만 한수 할아버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중간중간 쉬어가며 올라가야 했습니다. 미영이가 자연스럽게 한수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어요. 미영아, 너 혼자 이 길을 매일 올라갔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익숙해지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길을 걷는 동안 미영이는 한수 할아버지에게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길을 찾을 때의 이야기, 벚꽃나무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 조금씩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처음엔 돌 하나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씩 더 정성스럽게 꾸며나갔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어서 행복했어요. 벚꽃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한수 할아버지는 미영이가 만들어 놓은 공간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더욱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구나. 순덕이가 좋아할 만한 곳이야. 미영이가 가져온 꽃을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한수 할아버지도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순덕아, 나야. 미영이가 내 소원대로 이런 좋은 곳을 만들어뒀더구나. 한수 할아버지가 말하자 미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그동안 미영이가 혼자서 널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미안해, 순덕아. 미영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아버님도 함께 와주세요. 혼자 오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순덕이에게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민이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일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까지. 순덕아, 내가 좋은 며느리를 우리 집에 데려다줘서 고마워. 미영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나고 나서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함께 올까? 네, 좋아요. 이제부터 계속 함께 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수 할아버지와 미영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그리움을 이제는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버님, 정민이한테도 말해도 될까요? 어머님께서 만드신 이 특별한 곳을요. 그럼 정민이도 알아야지. 가족 모두가 함께 순덕이를 그리워하는 게 맞아. 그날 저녁 정민이가 퇴근하자 한수 할아버지와 미영이는 함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민아,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무슨 이야기예요? 한수 할아버지가 뒷산의 추모 공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순덕이의 마지막 소원, 미영이가 만든 특별한 장소,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가기로 한 이야기까지. 정민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었구나. 미영아, 혼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 어머님이 원하셨던 곳이니까.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나야. 아내가 이런 마음으로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정민이가 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엄마를 이렇게 소중히 생각해줘서. 나도 가보고 싶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그 장소에. 그 다음 주말, 세 식구는 함께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정민이도 미영이가 만든 추모 공간을 보고 깊이 감동했어요. 미영아, 이런 걸 혼자서 만들었구나. 정말 대단해. 어머님이 원하셨던 곳이니까요. 정민이도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이렇게 좋은 곳을 만들어뒀어요. 아버지도 함께 와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한수 할아버지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순덕아, 보고 있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 내가 걱정했던 일들은 다 괜찮아졌어. 그날 이후로 한수 할아버지와 미영이, 그리고 정민이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9시 30분이 되면 한수 할아버지와 미영이는 함께 뒷산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비밀스럽지도 외롭지도 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민이도 주말이면 함께 올라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새삼 깨달으며 아내에게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한수 할아버지에게 며느리 참 효심이 깊구나. 시어머니 복이 많았네라고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벚꽃나무도 변화했어요. 가을에는 노란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어떤 계절이든 세 사람은 꾸준히 그곳을 찾아 순덕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벚꽃나무에는 순덕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얀 꽃들이 만발했어요. 한수 할아버지와 미영이 그리고 정민이는 함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순덕이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올해도 벚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미영이가 꽃잎을 하나 집어서 돌무더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덕아, 내가 원했던 대로 이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쉬고 있구나. 미영이 덕분에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한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미영이가 아이를 가진 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드디어 어머님의 손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의 말에 한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순덕아, 들었지? 우리 손자가 태어날 거야. 내가 하늘에서 도와준 덕분이야.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세 사람은 순덕이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도 오해도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추억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흘러갔어요. 미영이의 뒷산행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순덕이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그곳에서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이해로 바뀝니다. 의심이 사랑으로 바뀌기도 하죠. 그리고 혼자서 감당하던 그리움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더 이상 혼자만의 그리움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나누는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